실제로 피지나 유분 각질은 네. 두피에 쌓여있지 머리카락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샴푸의 세정 성분들이 네. 두피는 물론 네. 머리카락의 유분까지 싹싹 씻어갑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하면 네. 머리카락이 오히려 푸석해지고 빳빳해지잖아요. 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모발이식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모질임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 풍성해지는 샴푸법인데요.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 감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습관 안 바꾸고 네. 건강을 챙길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머리는 제대로 안 감으면서 네. 탈모 영양제 먹고 탈모 치료를 열심히 해봤자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아.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 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머리 감기에는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머리 감기가 아니라 네. 두피 감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머리 감기가 아니라 두피 감기.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네. 두피가 청결해야 합니다. 아. 실제로 피지와 땀, 각질은 네. 머리카락보다 두피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음. 그리고 두피가 청결해야 네. 모낭이 건강하고 네.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을 때 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네. 이 두피를 청소한다는 느낌으로 음. 감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두피를 위한 머리 감기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네. 두피 건강을 위해서 커피 샴푸, 네. 호호바 오일 두피 스케일링, 네. 미강류 에센스 등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합친 최종판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피를 싹 청소하는 머리 감기 방법. 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샴푸를 하기 전에 네. 빗질을 해야 합니다. 아, 미리요. 네, 빗질을 먼저 한다고요. 그렇죠. 네. 원래 샴푸할 때 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네.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빠질 머리카락에 엉긴 건강한 머리카락까지 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는 더 잘 엉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안 빠져야 될 머리카락까지 같이 빠집니다. 아. 그래서 네. 샴푸하기 전에 빗질을 충분히 해서 빠질 머리카락은 미리 다 빠지게 하고요. 아.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게 잘 빗어준 다음에 샴푸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 감기를 그 다음에 이제 빗질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부터 네. 제가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머리 감기 전에 이 두 가지만 해도 머리카락이 풍성해지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머리 감기 전에 이 두 가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소개해 주시죠. 이게 뭔지. 네. 우선 이걸 두피에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를 이 스프레이 병에다가 넣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스틱 커피에 들어있는 원두 가루도 상관이 없고요. 네. 캡슐 커피로 내린 아메리카노도 상관없습니다. 어...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면 다 됩니다. 음. 이걸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에다가 네.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면 어... 됩니다. 아, 네. 이 커피를 두피에 뿌려준다. 전에 알려주신 커피 샴푸와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커피 샴푸보다 좀 더 두피에 카페인을 오래 두고 많이 흡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 커피의 카페인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준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죠? 네. 카페인이 네. 탈모에 도움이 되는 기전이 약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카페인이 두피의 혈관을 약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산소나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네.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카페인이 세포를 자극합니다. 음. 모발이 성장할 때 네. ATP가 중요한데요. 네. 카페인이 ATP 증가시키면서 네. 모발 성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페인이 네.
DHT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 DHT 호르몬은 네. 탈모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카페인이 모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이 DHT 호르몬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카페인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탈모 환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채취한 네. 모근 600개를 절반으로 나눠서 네. 카페인이 든 용액과 네.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용액에 넣어 네. 약 5일에서 8일 정도 배양한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네. 카페인이 함유된 용액에 배양한 모근에서 자란 머리카락이 네. 약 46% 정도 빨리 자랐고 네. 수명은 네. 37% 정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커피는 두피에 바르고 네. 이 미강유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네. 네. 이게 바로 미강유인데요. 네. 제가 미강유에는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네.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영상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더 보실 수 있도록 최종 화면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때는 미강유를 제가 모발 에센스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머리를 감기 전에 네. 네. 머리카락에 바르는 용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는 두피에 바르고 네. 미강유는 머리카락에 바르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미강유를 머리카락에 바르는 이유가 뭔가요? 네. 네. 앞서 제가 산불을 하는 이유는 네. 머리카락보다 두피 청결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피지나 유분 각질은 네. 두피에 쌓여 있지 머리카락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샴푸의 세정 성분들이 네. 두피는 물론 네. 머리카락의 유분까지 싹싹 씻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하면 네. 머리카락이 오히려 푸석해지고 빳빳해지잖아요. 네. 네. 따라서 네. 샴푸를 하기 전에 네. 머리카락에 네. 이 오일로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네. 머리카락의 유분과 수분이 과도하게 씻겨 나가지 않게 되고요. 음. 또 건조한 머리카락 끝이 음. 부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다면 미강유 말고 다른 오일을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네. 다만 네. 너무 기름진 오일을 쓰게 되면 네. 오히려 머리가 떡이 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렴하면서도 탈모 예방에 도움되는 미강유를 소개해 드렸고요. 네. 네. 만약에 네. 미강유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네. 이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네. 코코넛 오일 500ml를 네. 만원 내외로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네. 또 인터넷에는 훨씬 더 저렴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 코코넛 오일의 경우도 네. 혈류에 흡수돼도 안전하고 음. 향균 및 항염 작용을 하는 네. 라우르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한 모발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두피에는 커피, 머리카락에는 미강유 또는 코코넛 오일을 발라놓고 얼마나 방치해야 되는지요? 최소 네. 10분 정도 이상 두면 좋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일단 머리를 감으러 욕실로 들어가면 네. 머리카락을 잘 빗고 네. 커피를 두피에 뿌리고 네. 머리카락에 오일을 바른 다음에 음. 보통 이제 지겨우니까 양치를 하고 네. 그 클렌징 오일 등으로 일단 1차 세수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대략 10분 정도 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두피를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네. 손가락 끈 말고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살살 이렇게 문지르면서 샴푸를 하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또다시 2차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안을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머리를 먼저 감을까 네. 세수를 먼저 할까 네. 이 순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머리를 먼저 감고 네. 세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샴푸에는 계면 활성제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네. 두피의 세정력을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헹구다 보면 그런 성분이 얼굴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 성분이 혹시라도 피부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순서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 방법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지시거나 탈모가 시작된 분들이 오시면 네. 병원에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네. 탈모를 조기에 잡으면 네. 생각보다 큰 돈이 안 든다. 근데 탈모를 방치하면 많은 돈이 들게 된다. 네. 탈모 초기에는 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등 한 달에 몇만 원 안 들이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늦게 오시면 네. 모발 이식 등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원하는 만큼 치료가도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탈모 병원의 문턱은 매우 낮으니까요. 네. 꼭 수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부담 없이 찾아와 상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황정 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탈모 치료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요.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신 황정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고 질문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